우리가 정부가 하는 데 대해서 뭐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비판해도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 방법이 없다고, 방법이. 칼자루는 지금 정부가 지고 마음대로 저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만 욕먹고 바보 되잖아요, 지금. 그럼 뒷조사에서 또 무슨 다른 거 없으면 세무조사 시키고 그냥 다른 걸로 해서 잡아가고. 뭐 지금 뭐 권력으로 뭐 저 옛날 뭐 자기네 말대 독재 정권이라고 해서 말 잘못하면 잡아가고 이러진 못하니까 세무조사로 죽이고 다른 거 다 털어가지고 뭐 있냐 털어서 없으면 막 만들어서라도 하잖아요. 가짜 뉴스 뭐 이런 걸로 죽이고. 아니 근데 요렇게 이제 말하면 교묘하게 탄압하고 그렇게 옥죄고 이러는 게 이게 공산당들 특징 아니에요? 선전선동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공산당은 자기 비판서 수락이고 없는 것도 그냥 전기고문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요. 여기 북한은 무슨 이렇게 뭐 뒷조사 털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해요. 그냥 잡아서 죽이는데 뭘 뒷조사를 해요? 뒷조사. 아이 뒷조사 무슨 뒷조사예요. 그냥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죄명을 만들어. 장성택 총살되는 거 보고 그래요. 숱한 여자들을 능력하고. 그건 김정일 위원장이 더 많이 했지 사실 여자들.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무슨 여자들 뭐 600만 달러 착복. 아니 김정일이는 북한에 있는 돈 다 착복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2억 달러, 3억 달러 이번에 나왔잖아요. 사치품 아직도 1천만 달러 사간다고. 국회 청문회 때 정부회 때 나온 거 모르세요? 아직? 사치품 아직도 사가고 있다. 야 이런 거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서훈 원장도 대단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사치품 뭐 6천만 불이지 사. 그러면 그거 착복 안에 이건 뭐 인민의 피땀 흘려진 달러를 사치품이나 사서 샤넬 가방 주고 그냥 뭐 이태리 명품 옷 주고. 아니 이렇게 하면서 장성택 그 뭐 초용할 때 봐요. 600만 달러 뭐 착복. 600만 달러 착복한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또 어떻게 했냐니까. 600만 달러를 자기가 뭐 개별적으로 쓴 게 아니고 이제 개방 개혁하는데 중국에 올 때 또 나가는 사람들 무역회합 해버리 이런 데로 다 썼는데 그거를 착복했다고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반혁명 음모 꿈했다. 뭐냐? 나를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나를 제거하려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말해. 뭔 훗날의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후에 총리가 된 다음에 북한 경제를 몰락시켰다. 자기가 그것도 정확히 잘 알아. 뭐 몰락시켰다가 총리가 돼서 경제를 끌어올려가지고 인민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를 제거하랬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 1인자에 맞서리겠다. 이게 죄목입니다. 죄목. 먼 훗날에 가가지고 총리도 안 됐는데 그럼 저게 총리 안 시키면 될 거니까 북한은 지저분하게 너 세금 좀 떼먹었냐 뭐 어떻게 냈냐 이런 걸로 토는 게 아니고 그냥 죄목 만들어서 죽입니다. 그냥. 그게 깨끗하죠 오히려. 그게 오히려 깨끗하네. 아이, 그래 깨끗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보다. 아이, 그럼요. 야, 이건 뭐 어느 대장 구분을 그냥 뒷조사 하다 안 되니까 돈 150만 원 뭐 착복한 걸로 해가지고 징역 뭐 6개월에 집행유예 8. 이게 뭡니까 이게? 150만 원. 150만. 뉴스에 나왔잖아요. 못 들었어요? 그거? 근데 오늘 분이라는 말은 명예훼손 또 걸릴까봐 내가 안 하겠는데 그분이 참 대단한 장군 대장군인데. 그분이 그렇게 그렇게 나왔던데. 야, 내 그거 보고 내 깜짝 다른 걸로 치다가 안 되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난 뭐 토로야 뭐 나올 것도 없어요. 뭐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비판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토로에 나올 것도 없으면서도 제대로 그 전에 방송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얼어가지고 지금 뭐 제대로 말을 못 하시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경호원이 다 없어요. 목숨 걸 경호원도 다 뺐어 나는. 경호하던 그 형사님들도 다 들어가가지고 위험해요, 전 사실은. 여기에 지금 있는 그 정복, 친북, 그 다음에 뭐죠? 고정간첩들. 이게 상당히 많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위험하죠.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너 왜 들어가니까 우회 지시인데. 위에 상부의 지시예요? 예, 뭐. 아니, 그 전에 우리 방송하러 올 땐 계속 TV조선에서 방송 많이 했고. 형사들이 한 2명 따라 붙었던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교대를 했는데, 뭐 이제는 북한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 강명대와 같은 그런 분들 당신이 테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알았다 안 하겠다. 그래서 뺐는지는 또 모르죠.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말했겠지. 이제 경호도 빼고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말도 못하게 하고 방송 출연도 못하게 하고. 아휴 참. 그래서 저는 애는 넘어와서 애국한답시고 애는 셋이 어린애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놔야 되겠다. 이거 그때 한때 우리가 그 탈북자들이
이런 이야기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3,000명이 망명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욕을 했거든. 너 알게 돼. 너 이제 또 나면 또 어디로 갈 건데. 그리고 그게 뭐 근데 그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더라고요. 예,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돼. 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한국이.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활동이 이 종북이나 간첩들이 활동하기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가잖아요. 여기 아까 그거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두칭성위원회가 대낮에 아니 그것도 뭐 위원장 환영은 할 수 있어. 우리도 환영해줬으니까 환영하는 거 가지고는 뭘 하지 말자. 저건 자기 환영하고 있으면 환영 안 해요. 그런데 백두칭성위원회까지 만들어 백두혈통칭성위원회 똑같은 건데 백두칭성위원회 만들었다는 것은 들고. 그러는 판에 이거 위험해서 있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 몇 사람들 다 그래요. 탈북자 저희 만나는 단체장들도 그렇고 교수님이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아무래도 뭐 우리가 미국이든 어디든 떠나야 될 때가 될 것 같다. 이제 조금 더 지켜보다 위험할 것 같으면 떠나자. 망명 신청을 하자. 진짜 망명하게 생겼다는데 지금 우리 그 망명하겠다고 막 그래서 막 기자회견하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3,000명의 탈북민들이 망명할 거다 이러더니 그래서 참 놀고 있다. 누가 3,000명이 망명하겠냐. 진짜 망명하겠냐. 내가 가게 생겼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놓고 이제 와서 말하냐. 야 이럴 줄 알았냐 내 그랬죠. 아니 지지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잘못하면 잘못해서 비판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하는 데 대해서 비판을 안 하면 그게 잘못된 사람이지. 내가 지지하고 투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잘못하는데도 만세 부르고 문재인 대통령 잘합니다. 이 정부 잘합니다 하면 그게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 대북정책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은 해야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해야죠. 지금 북한은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데 이봉기 박사님 말씀했지만 왜 우리만 몽땅 무장해제하는 거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움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움쩍이 아니라 더 강화하고 있는데 전국 요새화 방침을 내세웠대요. 전인민 무장화 방침 그리고 내세워.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야기하듯이 손 핵포기, 네. 후 제재. 이걸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제재를 풀어달라고 지금 하잖아요. 아니 언제는 제재 뭐 압박해달라고 하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또 왜 그럼 북한은 핵을 포기했냐? 포기하겠다고 했다. 아니 옛날엔 핵 포기하겠다고 안 했냐고. 그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담하던 뭐 국제사회에 나와서 핵 포기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냐고. 다 나와서 핵 포기한다고 하면서 육자회담도 나고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계속 뒤에서 핵무기 이제는 수소탄까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우리는 수소탄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수소탄까지 성공했다는 그 북한에다 대고 우리만 무장 해제하고 제재 풀어주면 되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한미 공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진정한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제재부터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제재 풀었다가 북한이 핵 포기 안 하면 도루묵이 되는 건 뻔한데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이 핵 문제가.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다시 제재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신발부터 단추부터 잘 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제재도 풀어주고 국제사회에서 제재 뭐 지원도 해주게끔 가야지. 지금 단계는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핵 리스트조차도 안 하는데. 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두충성위원회하고 버젓이 그냥 김정은 환영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여기 보니까 무슨 평화번영 민족운동 무슨 스님이에요. 예? 무슨 스님인데 김정은 위원장님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평화번영 환영 김정은 위원장님 님자 싹 붙이고 환영한다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찍은 사진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찍은 사진 걸어놓고 이거 무슨 스님이라는데 그게 아마 그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분이 그래. 김정은 오는 게 지금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에요. 아니 박헌용의 양아들인지 뭐인지 하는 분이 스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박헌용 알잖아요. 네, 박헌용. 근데 박헌용 그분이 지금 잘못 나가서 박헌용은 고용간첩을 해서 김일성이가 쳐다낸 사람이거든요. 네. 박헌용만 쳐다낸 게 아니고 박헌용이 같이 올라갔던 남로당파를 싹 다 미제의 고용간첩 아닌데도 고용간첩만 죽였는데 그 박헌용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느 절에 스님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분이 지금 아주 북한에 그냥 막 대변인 아니면 막 다니면 선전하고 있다는데 그분 내 이름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그런 분 한 분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근데 그 그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저렇게 하게 되면 북한의 2,300만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독재 아닙니까? 1인 독재의 그 고통 속에서 폭악과 공포 속에서 폭악과 압박과 굶주림과 총살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2,300만 1% 제외한 2,300만 인민은 안 보이냐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자기네는 민주화 뭐 독재자 반대해서 싸웠다는데 내가 언젠가 학생들하고 한번 이런 그 대화를 해가지고 특강 때 이런 경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박정희 독재나 전두환 독재는 독재도 아니다 북한에 비교하면. 그랬다 이제 한번 저하고 이제 격렬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했던 사람들 다 안 죽였잖아요. 군사 독재 반대한다는. 북한은 김일성 독재는 둘째치고 배고파 이거 정말 배고파 못 살겠다는 사람까지도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그런 나라예요. 김일성 군사 독재를 반대, 김일성 독재, 또 김정일 독재, 김정은 3대 독재를 반대해서 나는 싸웁니다 하면요 그 사람들은 다 총살하고 그 가족 3대 멸족에다가 그 가족들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데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님이라고 하고 실제 공개 총살되는 것들 다 봤잖아요. 변론도 없이 장성택이도 저렇게 변론도 없이 그냥 망치 뚝뚝 때리고 나서 즉시 사형에 처용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난 참 이해가 안 돼. 그럼 북한 2,300만 더 독재 속에서 살고 있는 2,300만 주민들이 나는 결코 용서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시 이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든지 정권 교체가 돼서 바뀌게 되면 북한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을 유지를 도와준 오래 존속시켜 3대 세습이 가도록 도와준 이 진보, 종북, 친북을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이거. 용서 안 한다는데 두고 보세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북한의 일반 소민들, 가장 불쌍한 일반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진보를 펴박하는 사람들, 3대 독재 세습에 대해서 그 공포 정치로 몰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총살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아직도 만들어 놓고 가혹하게 탄압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입 뚜껑 끄다나고 오히려 김정은 북한 칭송하는 사람들 위원장님이라고 북한 인민들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님이라고 하고 그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연장시켜주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독재자지만 대안은 해야 되니까 그건 좋다고 해요. 대안은 하라는 거죠. 대안은 하지만 북한의 실체를 알고 대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북한의 인민들이 우리 저 같은 이 보수들을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진보 좌표하면서 정의 찾으면서 북한의 인권은 얘기 안 하고 한국의 인권만 얘기하고 뭐 외국인들 인권 얘기하고 범죄자들 인권 얘기하면서 북한 인민들 2,300만이 굶어 죽고 있고 저렇게 말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번끝도 안 하는 이지 종북 좌파들은 북한의 인민들이 앞으로 독립되면 용서 안 할 것이다. 용서 안 하지. 니네들 우리에 대해서 신경 쓴 거 있었냐? 이렇게 하고 용서 안 할 것이다. 북한 정권 김정은한테만 발발 기었지.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죠. 3대 세습이 연장되도록 도와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 안 합니다. 북한 주민. 3대 세습 독재 세습이 계속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북한 주민 고통받는 건 북한 주민들이 오늘도 대다수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지금 호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눈 감고 있고 북한 정권하고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러고 거기만 칭송하는 사람들 북한 인민들이 용서 안 한다 이런 그래도 얘기예요? 나는 이번에 정용 실장이 잘릴 것 같아. 솔직히 이번에 그 아까 비밀리에 말한 거를 우리는 신뢰 없을 때 핵리스트 못 내놓겠다고 이러고 하는 그걸 폭로한 거 보니까 신뢰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이거는 비밀리에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뢰가 생기기 전에는 뭐든 핵을 포기 안 하겠다는 보도가 똑같은 다 나간 건데 뭐 아니죠. 그 이야기는 국회 청문회 때 저는 몰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몰랐는데요. 그거 지금 국비입니다. 국비. 이거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담 때. 그걸 말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나 깜짝 놀랐다는데 이제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 핵 포기 못하겠어. 그거지. 미국의 핵 제재 풀어주고 신뢰가 생기기 전에는 신뢰를 보여줄 나라는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신뢰를 보여줄 게 뭐 있어요? 그 제재를 뭐 미국이 하고 싶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제재를 더 심하게 해달라. 유엔 안보리 소집하고 부탁한 거 우리 정부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네. 그러니까 핵 리스트 안 내놓겠다 자체는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뢰 회복되는 뭐 제재 푼다고 신뢰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세종문화회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이 프랭카드를 내건 이 사람들 백두산 진달래 가지고 백두산 진달래 꽃을 들고 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버젓이 프랭카드 놓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저는 이분들 좀 이거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분들 어떤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스님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게 뭐야? 김정은 위원장님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서울을 방문하라고 평화 번영하시라 환영한다고 김정은 위원장님 이렇게 써주신 이 스님, 예? 야, 이런 세상이 어떻게 빨간 대낮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프랭카드 놓고 대한민국에서 이러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국가를 흔들면서 김정은 위원장님 제발 54하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뭘 걱정 안 해요, 걱정이? 아니, 핵무기가 원래 모든 것이 핵의 원점으로 시작해서 쭉 핵무기를 포기한다길다 안 하고 있다 다시 원점 됐다 또 다시 도름에 또 원점 오고 결국은 핵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자리 돌아오는데 북한은 핵 포기 안 하기로 이미 결심한 거니까. 김정은이가 아니 그럼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자리로. 그렇게 되면 핵을 포기하고 북한을 도와주자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제자리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자, 흥분해가지고 돋보기를 여기다 팽개치고 이제 찾았네. 오기만 해봐라! 유칼립투스님, 아이고, 야, 오기만 해봐라. 윤용호님, 대한민국 빨갛게 물드네요. 김흥호님, 대한민국 간첩이 왔네. SJK님, 정은아, 진짜 남한엔 오지 말아라! 네. PD 관리자님이라고 쓰신 분, 심한 발언이라는 모호한 표현 말고 구체적인 강제퇴진 기준을 말씀해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심한 유혹 같은 건 이제 좀 자제해 주시죠. 태훈 리님, 개작도 출동한다. 개작도 출동한답니다. 크리스찬 베일님, 크리스찬 베일이 저 배우 이름인데, 배트맨의 주인공인데, 광주 사태 또 역사적 평가 아직 안 끝났다. 제대로 된 평가 다시 하자. 하늘소망님, 강명도 교수 강의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 엄청 비판하고 대한민국 위해 열심히 싸우시는 애국자이십니다. 남궁현님은 교수님 다시 북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도 쓰시네요. 그런 사람들은 북으로 다시 가라기는 분들은 조금 이상한 분들이죠, 아무래도. 박지수님, 정은아 서울 오면 니 똥배 떼치한다. 떼치 이건 나는 그냥 귀엽게 쓰셨네. 네. 김에리카님, 이제라도 우리 우파 좀 뭉쳐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파들끼리 무슨 너 친박했네, 너 반박했네, 너 탄핵 반대했네, 탄핵 찬성했네, 이거 가지고 좀 싸우지 마세요. 지금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럴 때 우파들이 좀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 왔다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서 평화가 다 온 것처럼, 핵을 다 폐기한 것처럼 날뛰신 언론인들, 그 다음에 날뛰신 정치인들 책임지십시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처음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북핵 폐기 프로세스에 들어간 것처럼 날뛰신 언론인들, 네? 기자님들, 방송인들 핵 폐기된 게 요만큼 있어요? 리스트 받은 거 요만큼 있어요? 뭘 믿고 날뛰셨어요? 책임지고 반성하세요. 다. 핵 폐기된 거 하나도. 김정은 입으로 얘기했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핵 리스트 못 준다. 그런데 뭘 됐다고. 기억나세요? 평창올림픽 때 그 난리를 치고 다 된 것처럼 말이야. 하나도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핵 리스트 주면 미국이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 리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달라고 했는데, 공격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핵 리스트 달라고 안 하죠. 공격 안 할 테니까 핵 리스트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차이가.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이게 신뢰가 없어서 그런다는데, 아까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뢰를 지금까지 70년 동안 누가 깼냐. 누가 깼냐는. 작게는 93년도 1차 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누가 깼냐, 이 모든 거를.
북한 안 만든다면서 핵을 몰래 만들어가지고 2000년도 핵실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핵실험을 6번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수소탄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북한인데 미국이 그럼 이 상태에서 북한을 신뢰하겠습니까? 아유, 여기 또 흥분 돼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네. 아유, 우리 아버님이 저기 야, 잠깐만. 우리 아버님이 1.4 때 평양에서 사시다가 넘어오신 38 따라지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도 38 따라지. 여기 38 따라지. 그걸 38 따라지라고 그래요? 예, 여기서 1.4 때 내려온 사람들. 내려온 예, 사람들. 38 따라 38선 넘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네. 아버지하고. 이거 안 찍었어요, 이번에? 아니, 그런데 안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한 말이에요. 공산당, 다시 말해서 공산당 빨갱이들은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보니 피부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명도 교수님 같은 분들 거기서 살아보니 다 알고 그걸 못 믿겠다고 거짓말한다고 다 얘기해도 왜 그걸 믿고들 앉아 계시냐고. 난 답답해서 나는 진짜. 나라 냉긴 다음에 반성하실래요? 지금이라도 빨리 반성하시고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에휴. 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네,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